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의 이육남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고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소개를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잖아요. 그동안에 지구가 계속 변해왔고 대륙도 움직이고 화산도 터지고 지진도 나고 그와 더불어 그 지구에서 살고 있던 생물들도 계속 진화를 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46억 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한 시간으로 이렇게 추약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우리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난 시간은 11시 59분 59초예요. 인간으로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시간은 1초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생물의 종수는 약 한 870만 종이 됩니다. 코끼리부터 거미, 강아지까지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죠. 과거에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생물의 종수는 도대체 몇 종이나 될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가 지질시대를 선캄브리아 시대, 다음에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이렇게 나누게 된 거는 그 화석 생물에 의해서 이런 시대를 나누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대부터 지구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커다란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약 한 5억 4천만 년 정도 되거든요. 더 전 시대에도 물론 생물들이 살았어요. 35억 년 전에 생물이 출현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조그만 그런 아주 조그만 생물들이 살아서 화석으로 잘 남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 6억 년 전부터 생물이 눈에 보이는 생물들이 크게 출현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증가해서 지금 아까 870만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살고 있는 종수가 대충 한 1천만 종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종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지속 기간은 한 300만 년 정도 돼요, 평균.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지구상에서 살았던 생물의 총수가 10억 종이나 됩니다. 10억 종. 우리 주위에 살아있는 생물들은 최대한 한 1천만 종밖에 안 되기 때문에 99%의 생물은 이미 멸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지구상에 살았던 99%의 생물들이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결국 지층에 화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많은 화석을 거의 10억 종에 가까워 되는 많은 생물의 화석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많은 생물들이 소실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화석으로 보고된 종은 한 25만 종 정도가 우리가 찾았어요. 그렇다면은 아직도 99.75%는 아직도 우리가 찾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과거에 지구상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계속 화석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과거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를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과거 지질시대 때 살았던 생물들이 남아있는 흔적을 우리가 화석이라고 합니다. 화석은 크게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실제로 화석 자체가 남은 걸 우리가 실체 화석 또는 바디 파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이런 생물들이 살아가면서 남긴 흔적들, 발자국이든지 알이라든지 다음에 스킨 임프레션이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생물의 그 자체가 아니라 생물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남긴 흔적들, 그걸 우리가 트레이스 파슬 또는 흔적 화석, 우리말로는 생은 화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고생물학을 팰리언톨로지라고 하는데, 팰리언톨로지의 뜻은 뭐냐 그러면은 결국 생물학하고 지질학하고 합쳐진 학문이 고생물학이에요. 왜냐 그러면 화석이라는 것은 지층 속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암석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생물 그 자체는 또 생물학이죠. 그래서 생물학하고 지질학을 둘 다 알아야 하는 그런 복합 학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럼 왜 화석을 연구하느냐 이거죠. 미국의 조지 그레고리 심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고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포유류 화석을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석을 찾으러 나가는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어떤 화석을 찾을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소풍 가면 보물찾기를 할 때 선생님이 어디 나무에 숨겨놓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뭔지 다 알아요. 그 상품이 뭔지. 그렇지만 우리가 지층에 야외에 나가서 화석을 찾을 때는 그게
전혀 새로운 동물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생물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물들이 신종이면 더 좋은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고생물학자들은 이미 멸종한 생물들을 우리가 찾아서 다시 되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생물학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화석은 그 지층의 나이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뭐 표준 화석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화석을 찾게 되면 이 층의 나이가 얼마다, 5억 년 전이다, 뭐 6억 년 전이다 바로 알 수 있고요. 지구의 지표를 덮고 있는 암석의 75%는 퇴적암입니다. 퇴적암은 절대 연령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화석을 통해서만이 지층의 나이를 알 수가 있고요. 46억 년 동안 지구가 태어나서 생물들이 과거에 35억 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화에 대한 훌륭한 증거이죠. 그렇지만 뭐 또 이런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요새 현생 진화 생물학자들이랑 뭐가 틀리냐? 다릅니다. 현생 진화 생물학자들은 굉장히 다를 수 있는 시간이 짧죠. 우리가 초파리를 계속 연구를 하더라도 몇 제너레이션 연구를 못하죠. 100제너레이션을 하더라도 사실은 화석은 그보다도 훨씬 긴 어느 정도의 세대가 될까요? 어마어마한 세대를 우리가 커다란 시간 개념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화석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과거에 공룡이나 삼엽충이나 익룡이나 이런 멋진 생물들이 지구상에서 살았다는 것조차도 알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 화석이 과거의 멸종에 대한 생물들을 알 수 있고요. 육지에서 쌓인 사암하고 바다에서 쌓인 사암하고 우리가 암석을 보게 되면은 거의 똑같아요. 만약에 그 사암 속에 어떤 생물 화석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육지의 퇴적암이구나, 이거는 바다의 퇴적암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 5번의 커다란 대멸종이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만약에 화석이 없었으면 과거 지구상에 커다란 대멸종이 있었는지조차도 몰랐겠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화석을 통해서 고지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판구조라는 것은 대륙 이동이 일어나고 이 육지가 계속 움직이면서 지구의 형태가 변해왔다는 거거든요. 중생대에 전 지구에 있는 대륙들이 하나에 뭉쳐서 초대륙이 되는데 그 남쪽에 있던 대륙도 우리가 곤도와나 대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곤도와나 대륙이 다 뭉쳐져 있어요. 남미, 아프리카, 남극, 호주, 인도 이렇게. 그런데 이 대륙들이 한꺼번에 뭉쳐서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 그 지역에서 나오는 화석들의 분포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석이라는 것이 이렇게 과거의 이 대륙의 위치를 아는데도 굉장히 중요하죠. 화석 자체는 사실은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중요한 가치를 주고 있죠. 그게 뭐죠? 우리가 보통 화석 연료라고 하잖아요. 석탄도 화석 연료고 석유도 화석 연료입니다. 석탄은 지금 최근에 많이 안 쓰지만 석유는 가장 메인 에너지 소스잖아요. 근데 석유라는 것도 사실은 과거에 미생물들이 죽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화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화석이 굉장히 유효하게 많이 쓰이는데 그것을 떠나서 더 우리한테 와닿는 그런 중요한 이유는 뭐냐? 화석을 연구하는 이유는 뭐냐? 재밌어서입니다. 우리가 왜 어린아이들이 화석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화석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뭐죠? 이미 과거에 멸종된 동물,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멋있게 생기고 이상하게 생기고 오늘날에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없고. 그래서 화석을 이렇게 쉽게 매료가 되죠. 이런 재미있는 학문이라는 거죠, 고생물학이. 그래서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고생물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고생물학은 대부분 대학원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학문은 이제 지질학이기 때문에 지질학과에 입학을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대학원에서 이제 고생물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과를 학부에서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서 고생물학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고생물학과는 없느냐? 예, 전 세계적으로 고생물학과라고 하는 과는 없어요. 그래서 지질학과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생물학과를 이제 백그라운드를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고생물학을 하죠. 그런데도 특이하게도 최근에 일본의 후쿠이현에서 학부 과정에 공룡학과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후쿠이는 일본에서 공룡 화석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고생물학이라는 것이 그냥 야외 나가서 화석을 찾아서 그냥 우표 수집하듯이 그냥 모아서 얘가 어떤 생물이다 분류하고 뭐 이런 것이 고생물학이라고 잘못 알려져 왔었어요. 그래서 고생물학에 대한 흥미를 죽여버리는 뭐 그런 분위기였지만 1970년대 이후부터는 고생물학이 확 개념을 바꾸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알고 싶은 거는 과거에 어떤 생물이 살았다. 새로운 종이면 새로운 이름을 붙인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물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알고 싶은 거죠. 일단 우리가 고생물학 분야에는 어떤 분야가 있냐 그러면은 미고생물학 분야가 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마이크로 팰리온톨로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화석이긴 화석인데 굉장히 작아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화석들이에요. 그러니까 현미경으로만 봐야지만 보이는 아주 조그만 화석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단세포 동물이에요. 그래서 크기도 매우 작고요. 그리고 또 코노돈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턱이 없는 최초의 물고기의 가장 원시적인 물고기 이빨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크기들이 2mm가 안 돼요. 그래서 꼭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그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있고 그것들을 분류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미고생물학을 하느냐? 왜냐? 양이 많아요, 화석이. 암석을 요만큼 싹 녹이면 그 안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이런 화석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게 지질시대를 알려주는 표준 화석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미화석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커다란 화석이 발견돼서 화석을 연구하고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를 하면서 고생물학이 발전했는데 우리나라는 커다란 화석이 잘 발견이 안 됐어요, 과거부터. 어떻게 하든지 화석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조그만 화석부터 찾는 일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고생물학을 훨씬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뼈를 가지지 않는 동물들이 있겠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삼엽충이나 소라나 암모나이트나 뭐 완종류나 산호 이런 것들은 뼈를 가지지 않는 동물이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무척추 고생물학이라고 하고요. 그 반면에 뼈를 가진 동물들,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렇게 5개의 커다란 그룹이 있잖아요. 그래서 뼈를 가진 동물을 화석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척추 고생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척추 고생물학은 무척추 고생물학이라고는 너무 달라요. 왜냐 그러면 이 화석이 그렇게 많이 발견돼도 되지 않지만 고등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김새가 단순한 무척추 동물보다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척추 고생물학은 연구하는 방법이 생물학 쪽에 더 포커스가 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현생에 이제 나무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당연히 식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식물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고식물학, 펠로보탄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무는 한 그루가 뿌리부터 나뭇잎까지 이렇게 통째로 화석이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나뭇잎이 화석으로 나오고 또 나무의 줄기가 화석으로 나오고 꽃이 화석으로 나오고 뭐 뿌리가 화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화석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식물학은 그런 따로 떨어진 그런 화석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특이한 그런 경향이 있고요. 고식물학 중에서도 특별하게 어떤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페리놀로지라고 그래서 화분 포자학이라고 합니다. 식물의 이제 그 화분 포자를 연구하는 것인데 굉장히 양이 많겠죠. 지층의 시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석유 회사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 그러면은 지층 속에 들어가서 이 화분 포자가 어떻게 색깔이 변했느냐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석유가 나올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분 포자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의 분야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흔적 화석. 을 연구하는 걸 우리가 이크놀로지라고 합니다. 공룡 발자국 같은 것이 이제 흔적 화석이고요. 공룡 똥화석도 있고요. 그리고 뭐 공룡 알도 있고요. 공룡 피부도 있고요. 이렇게 생물 자체가 아니라 그 생물이 생활하면서 남긴 흔적들, 이거를 이제 연구하는 학문을 흔적 화석학이라고 합니다. 이 화석 기록이 우리한테 뭘 얘기를 해주는지, 결국 커다란 어떤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뭐냐 그러면은 그 화석들을 보게 되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가면서 생물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과거에 갑자기 왜 이런 대멸종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생물들 간의 어떤 관계는 뭔지, 이런 더 근본적인
그런 질문에 더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고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그냥 간단하게 그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